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스피가 1월 마지막 거래일에 3% 하락하면서 지수는 3,0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조정이 찾아와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하락과 삼성전자 추가 매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고 가자면 그동안 상승해 오다가 약간 앞쪽 모양으로 길게 뻗어 있는 최고점이 보이시나요? 이날 코스피가 3266을 찍으면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온 것을 보면 아마 3200 밑에서 당분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차트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코스피 차트와 거의 비슷한 모양이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주가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약 25% 정도이고 상위 10개 종목이 40% 넘게 차지하고 있으니 대형주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가 전체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바닥을 점쳐본다면 제가 검은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한 79,000원에서 74,000원 구간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저 근방에 위치한다면 추가 매수할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저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그 누구도 알기 어려우니까요. 이럴 때는 이 검은색 구간에서 일부 매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 사면 되고, 만약 이 구간에서 바로 올라간다면 이미 매수한 금액으로 그냥 수익을 즐기면 되니까요. 일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번에는 단순히 유동성으로 올라갔으니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유동성이 빠져서 시장은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 푹 놓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면 주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시장은 당분간 계속해서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같이 상승하겠죠?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가격이 폭락? 이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단순히 물가 상승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돈이 풍부해진 기업들은 생산, 투자, 고용을 늘리고 가계는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고 총 수요가 증가해서 결국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만 똑 떼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와 자산 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 원자재,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실업률을 살펴볼까요? 감소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아직도 6.7%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3.5% 정도였는데 지금은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면 임금도 올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죠.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은 상승했지만 아직 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 가계 소득과 소비가 증가해 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실업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금리 올리기를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실업률이 회복되고 안정될 때까지 금리 가지고 겁을 주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을 당분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업률이 안정되고 금리가 인상할 것인데 어떻게 폭락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빠져나가면 폭락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미국 금리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 IT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중간에 화살표를 보시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2019년 코로나로 인한 폭락 이전까지 금리는 역시 상승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 구간의 자산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2000년 전까지 금리 인상 구간에는 닷컴 버블로 미국 나스닥 시장은 폭등했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도 2925까지 폭등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코스피 그래프가 아닙니다. 코스닥 그래프입니다. 한때 코스닥이 2925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폭등하는 구간에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 구간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보이시나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코스피는 1000 밑에서 20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도 금리는 상승했지만 주가는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금리 상승 구간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주가 폭락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면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금리가 인상해도 주가는 어떻게 상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돈의 가치를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요. 금리는 돈의 가치입니다. 즉, 돈의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의 가치인 이자가 오르게 됩니다. 자산 시장이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돈의 수요는 자동적으로 증가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의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죠. 수익률의 상승으로 인해 돈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것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금리가 시장의 수익률을 역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즉, 시장이 금리 상승을 이끄는 것입니다. 금리가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금리 인상의 관점을 우리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금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즉,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찾아와 금리가 인상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추가 매수할 시점인 것이죠. 지금 시장의 조정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상승을 위한 일보 후퇴이니 우리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볼까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한다면 가장 완벽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